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7주차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긴 하나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던 부분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 번 반복하셔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LMS에 이렇게 파일들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지금 변수와 자료형 링크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접속하시면 그 변수에 해당되는 코드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항상 이렇게 페이지를 만드시고요. 파일에 들어가셔서 새 노트 이렇게 화면을 나누셔서요. 네,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코드들을 참고하셔서 오른쪽에다가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죠. 여기다가 오늘은 활동 학번 이름 빼놓지 마시고요. 공유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내용들을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반드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뷰어, 링크 복사. 이 복사한 내용을 여러분들 LMS에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네, 이렇게 좀 화면을 크게 만들어 놓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죠. 변수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가 어떤 자료를,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먼저 볼까요? 이렇게 A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B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는 저희가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할 거고 B라는 변수에는 2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C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각각의 값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죠. 10과 연산을 곱하기 연산을 할 거고 20을 가지고 와서 이 결과값을 C에다가 대입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미지화 하셔야 하고요. 이 이미지화한 것을 여러분들 코드로 옮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코드죠. 자료형 실습 1. 자, A 변수에 이 10을 대입을 하고 B 변수에 20을 대입을 합니다. C 변수에는 A 곱하기 B 값을 대입을 하고요. M에는 실수죠. 10.0, N은 5.0을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Q에는요. M, M 나누기 N을 합니다. 자, 각각의 C와 P 값, Q 값을 우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셔도 실행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봤더니 네, 연결 중 나오죠.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결과값이 나옵니다. 2.0. 근데 저희는 C값하고 Q값을 두 개 다 알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건 뭐죠? Q값만 실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죠? 코드에서 추가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재료형 실습 2. 자, 내가 그 여러 개의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A 변수에 10, B 변수에 20, C에는 A 곱하기 B, M에는 10.0, N 0.0, Q는 M 나누기 N. 자, 프린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내용들을 배우겠지만 프린트 가로 열고 변수 이름을 쓰게 되면 변수에 있는 값을 보여줘라, 출력해라, 모니터에 표시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네, 이번에는 자료형 실습 3. 그 저희가
하나씩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변수를 이렇게 하나씩 입력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한 번에 입력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x1과 x2, x3, x, y1과 y, y, y3, 10, x1에는 10, x2에는 20, x3에는 x1 곱하기 x2, y1에는 10.5, y2에는 5.0, 그리고 y3에는 y1 나누기 y1 나누기 y2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에러가 날 거예요. 왜 에러가 날까요? 정말 에러가 나는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지금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 문장이 끝나고 컴파일하고 실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지금 x1과 x2는 이렇게 배정을 할 수가 있지만 x3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죠. 야, 이거 x1과 x2가 무슨 말이야? x1이 not 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요? 수정을 하려면 좀 지워볼까요? 자, 자 그러면 x3은 x1과 x2에서 지금 지정이 됐죠. x1 곱하기 x2. 그리고 y3도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볼까요? y1 나누기 y2, y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죠. 왜 실행이 되지 않을까요? 출력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쵸? 출력하라.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우린 아까 전에 프린트를 쓰게 되면 모든 변수에 있는 값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프린트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류 없이 나온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수정을 했고 자료형 실습 5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열 볼 거예요. 문자열. 문자열은 어떻게 한댔죠?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str1에는 제 이름은 네임은 덕덕이 str2는 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 볼 거예요. 자, 근데 변수에 이렇게 값을 배정을 했죠. 자, 기억나시나요? 문자열과 문자열의 덧셈은 뭘 이야기한댔죠? tr1 더하기 네임. 왠지 기억 더하기 니은은 디귿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자, 얘는 문자열이에요. 얘는 문자열이고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하는 이 덧셈 기호는 문자열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린트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행하게 되면 제 이름은 덕덕이입니다. 이렇게 이 지금 str1과 name, str2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문자가 문장이 연결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str 파이썬에서 뺄셈 기호가 될까요?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문자 열끼리 뺄셈은 안 돼요. 제가 드린 파일은 지금 쌍따옴표로 되어 있지만 저는 지금 작은 따옴표로 만들었죠. 문자열은 쌍따옴표, 작은 따옴표 다 둘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str x a str a 빼기 tr e 실행해 볼게요. 에러 코드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나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자료형 실습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A 변수의
100, B변수의 2, 3, 4. 얘는 지금 어떤 자료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숫자형입니다. 숫자형이죠. 자, 이번에는 C는요. 작은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D는요. 또 작은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와 얘가 의미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왜 다르죠? 얘는 지금 숫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얘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져 있는 문자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숫자형은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문자열은 사칙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A 더하기 B, 프린트 C 더하기 D. 자, 그러면 얘의 결과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문장의 결과값은 100 더하기 234가 되겠고요. 여기의 결과값은 100 더하기 234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 234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제가 편의를 위해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편집기, 행번호, 쓰기, 표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행번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건 입력하는 건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라인이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라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코드는 자료형 실습 8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 그냥 가지고 올게요. 줄을 가지고 와서 자, 타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변수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함수를 사용해서 A라고 하는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숫자라는 걸 알고 있죠. int. 클래스는 무시하세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리면 복잡하게지기 때문에 이게 클래스 중에 int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수형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print type b 그리고 print type c.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int형, B도 int형, C는 그 문자열, D도 문자열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형 실습 9. 이번에는요, 파이 str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3.14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으니까 있는 문자열이죠. 근데 문자열로 되어 있으면 뭐가 안 좋냐면 뭐가 안 좋죠? 사칙연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플롯으로 바꿔줄 겁니다. 플롯은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우리가 파이 str이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이죠. 문자열 앞에 이렇게 이제 함수로 표시를 하시면 얘가 실수로 바뀝니다. 실수형으로 바뀌고 실수형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프린트 타입 가로 열고 파이 플롯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플롯의 자료형으로 변경된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프린트 타입 파이 str 이라고 되면 문자열로 표시가 되겠죠. 얘는 문자열 str, 얘는 숫자열 그 실수형 플롯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산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지름 4, r이라고 하는 변수에 4 값을 놓고 s라는 곳에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곱하기 r 곱하기 2. 제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프린트 자 문자열이에요. 반지름 그리고 변수가 나오죠. 지금 여기 콤마를 적어놨거든요. 콤마인 거 꼭 확인을 하세요. 원의 넓이는 콤마 s 콤마입니다. 하고 출력을 하고 작성을 하고 자 이렇게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작은 따옴표 안에 묶어져 있는 문장을 글씨를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한 반들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 광고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텍스트를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거는 뭐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부동산 광고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광고에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뭐 주소, 아파트 이름, 방의 개수, 전월세 종류, 뭐 가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더 필요한 거는 뭐 중개인, 뭐 전화번호 이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요 정도로 이제 이런 요소들, 얘네들이 이제 다 변수를 만들 거예요. 변수를 만들 건데, 각각의 변수들을 만들고, 그 변수들을 만들게 되면, 잠깐만요. 결과값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한 결과값을 만들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그냥 알리는 그냥 라벨 같은 거죠. 자, 그러고 여기 이런 문장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계속 보시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뭐 주소, 이름, 개수 뭐 이런 것들은 매번 필요한 거죠. 매번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광고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주소, 아파트 이름, 방의 개수, 전월세 종류 가격, 중개인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공동으로 발생되는 것들은 변수로 지정을 하고 이 변수의 값들만 변경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양한 종류의 그런 광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필요한 변수는 이렇게 나열해 볼까요? 어드레스, 그리고 뭐 아파트 스타일, 룸 개수, 그리고 렌트의 종류,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브로커, 그 중개인, 폰 이런 변수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이제 네, 추상화했다라고 데이터 추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드레스는 서울시 도봉구. 자, 아파트 종류는 덕성 아파트. 그리고 방의 개수는 우리가 뭐 문자열로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숫자로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얘도 문자로 해도 되지만 저희 숫자로 해보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브로커의 이름은 김덕성. 폰 번호는 문자열로 해야 되겠죠? 010, 0000, 0000. 네, 제 전화번호를 입력할 뻔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광고니까 조금 화려한 게 좋겠죠? 이렇게 별 표시로 그림 표시를 하시고 얘는 두 번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잠시만요. 네, 가로가 두 개씩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가로는 하나씩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짝꿍을 이루셔야 돼요.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동, 부동산, 매물 글씨를 쓸 거고 얘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연산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쵸?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 위에서 지정했던 변수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프린트 문과 같이 써주면 되겠죠. 프린트. 일단은 어드레스. 제가 키보드를 바꿨더니 엄청나게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에 위치한 st 아파트 이름이죠. 변수로 쓸 수 있고요. 매물로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프린트 방의 개수는 우리 아까 전에 방의 개수 룸이라는 변수를 썼죠. 룸스 룸스 개이며 전 월세 형태는 컴마 렌트입니다. 입니다. 자, 프린트 매물의 가격은 프라이스입니다. 프린트 관심이 있으신 분은 브로커 중개사에게 연락 바라며 전화번호는 폰
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프린트문 쓰고 변수 쓰고 하는 건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문장을 출력할지를 결정을 하고 여기에 어떤 것을 변수로 지정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핵심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가 저희가 이제 패턴을 찾을 거죠.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언어들 있죠. 그 값들 있죠. 김비사 뭐 이렇게 이름들을 바꾸면 계속 매번 다른 우리가 광고 문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스포츠 기사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사의 틀을 만들어 놓고 핵심 요소를 입력 받아가면서 자동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융합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패턴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패턴들이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또 볼까요? 자, 뉴스예요. 그쵸? 그래서 뭐 경기장 이름, 어떤 대회, 그러니까 어떤 누구와 누가 이겼는지, 그쵸? 이렇게 내용들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선수가 굿 플레이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 요소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핵심 요소들을 뽑았을 때 왠지 스타디움, 그쵸? 경기장 이름, 그리고 위너가 누군지, 그다음에 누가 졌는지, 그다음에 오늘의 VIP 스코어는 어떤지 이렇게 이런 변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내용 요소들을 추출했고요. 사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인풋이라는 거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갖고 오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기장은 어디입니까? 위너 승리팀은 패배팀은 인풋 오늘의 우수 자, 오늘의 우수 선수는 콜 오늘의 경기 결과 이렇게 만들어서 다 입력을 받겠다는 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틀을 만들면 되죠. 틀. 뉴스를 만들기 위한 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셔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쓰셔도 됩니다. 저는 약간 둘 다 막 쓰는 편인데, 네. 오늘은 작은 따옴표만 쓸게요. 덕성 뉴스. 기사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오늘 장소가 나오겠죠? 스타디움 경기장에서 위너와 루저 의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꼭 저처럼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네. 위너, 위너와 루저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프린트. VIP 선수를 중심으로 위너가 자세하게 되면은 좀 복잡해지지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루저를 스코어가 나와야 되겠죠. 띄어쓰기 좀 할게요.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가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어쨌든 원하시는 대로 재생을 하시면 각각의 값들을 제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경기장?
수유동 경기장에서 덕성이 이겼고, 뭐 할까요? 성덕 할게요. 성덕. 덕성과 성덕이 시합을 했고, 오늘의 최우수 선수는 차미리사. 경기는 10대 5 5.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덕성 뉴스. 오늘 수유동 경기장 또 써있네요. 그죠? 덕성과 성덕의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덕성과 성덕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차민사 선수를 중심으로 덕성이 성덕을 10대 5로 이겼습니다. 축하해요. 뭐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값들이 변경이 되면 이렇게 틀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틀에 해당되는 변수 값을 우리가 매번 지정을 하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그 기사를 한 번에 다 써놓는 것보다 매번 다르게 여러 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